연말정산 신고하실 때마다 직장인분들 많이 헷갈리셨죠? 오늘은 연말정산을 몇 월에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연말정산은 직장인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급여를 매달 받으시면서 급여 명세서상에 근로소득세라고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양가족 및 소득에 따라서 열거되어 있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것으로서 일종의 선납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많이 환급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매출에 해당하는 급여 명세서상에 급여의 분류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급여는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로 나뉩니다. 이 중에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비과세급여라고 하는데요. 비과세급여에는 대표적으로 식대, 보육수당, 차량유지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비 등 여러 가지 비과세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를 잘 하셔서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지출에 대한 측면입니다. 지출에 대한 측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절세를 위해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무주택자이면서 급여가 7천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택청약저축을 불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96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에 따라서 불입 한도가 다르긴 하지만 조건이 맞는다라고 하면 최대 135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약저축 통장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이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필요경비로서 총급여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확정짓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올 때 그 최종 세금에서 공제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착오가 없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꼼꼼하게 서류를 챙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연말정산 PDF를 다운받습니다. 그러나 기부금, 특히 종교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연말정산 PDF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발급을 받으셔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안경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PDF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를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간 경우에는 해외 유학비에 대해서 서류를 별도로 챙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있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PDF에 당연히 조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에 장애인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PDF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등록 카드를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미취학 자녀의 경우에는 학원비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PDF에서는 이것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원에 가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관련 자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자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와 월세를 납부한 내역을 제출하시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절세 상품을 가입을 하거나 내가 지출한 현금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챙기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말정산을 할 때 몰아주기 세액공제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상대로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의료비를 지출을 할 때 근로자 본인의 카드로 현금 영수증으로 실제 비용을 지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하신 분들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말정산을 할 당시에 회사를 다니지 않고 1월에 이미 중도 퇴사를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를 구비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연말정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다른 소득,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달에 근로소득과 합쳐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양해를 구해서 복수의 근로소득을 한쪽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신고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해가 지나기 전에 금융상품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국세부가 제척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면서 살면서 발생하는 세금,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죽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입니다. 성실히 납세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어떠셨나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